타입스크립트 6장이고요. 6장 제목이 뭐였죠? 어, 타입, 타입 선언과 타입스. 타입 선언과 타입스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 타입이 정리돼 있는 그 파일 같은 거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아이템 45, 데브 디펜던시스의 타입스크립트와 이거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골뱅이 타입스 추가하기. 그래서 이제 디펜던시스와 데브 디펜던시스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구별해서 설치를 했었죠. 그 디펜던시스에는 이제 번들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 라이브러리들만 포함을 시키니까 저희 타입스크립트로 쓰여진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가끔 이 타입스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체에서 제공해주지 않거나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데브 디펜던시스에 포함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 definitely typed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한번 타입 definitely typed를 서브 레포가 관리되고 있네요. 제 기억에는 어디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제공해 줬던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제공하는 이 스코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원본 라이브러리를 디펜던시스에 설치하더라도 요 타입스 의존성은 데브 디펜던시스에 설치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원본 라이브러리 자체에는 뭐 디펜던시스에 있을 수도 있고 데브 디펜던시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요 타입스 의존성은 데브 디펜던시스에 무조건 있어야겠죠. 아이템 46 타입 선언과 관련된 세 가지 버전 이야기. 세 가지 버전이라 함은 라이브러리 버전과 타입 선언 버전과 타입스크립트 버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의존성에 대한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버전 자체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버전에 모두 고려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자세히 나눠놔서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라이브러리 버전이 최신인데 타입 선언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업데이트 체크는 그냥 기본적인 해결책이죠. 어느 경우에서나. 다 최신 버전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데 타입 선언이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면, 뭐,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보강 기법 등을 활용해가지고 타입 선언을 직접 임시로 떼어주거나 사용해 주라는 거죠. 그다음으로 라이브러리보다 타입 선언의 버전이 최신인 경우, 어, 이 오타가 있네요. 클레어 모듈로 선언해서 뭐 애니 타입으로 처리하거나 그런 경우죠. 타입 선언의 버전이 최신인 경우라 하면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타입 먼저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는 크게 없고 저희가 뭐 디클레어 모듈로 처리를 임시로 해놨거나 뭐 국광 기법으로 처리를 했거나 이럴 때
저희가 더 어떤 더한 목적을 위해서 처리를 해 놨는데 라이브러리가 나중에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요구사항이 일치가 됐으면은 라이브 버전에 올려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타입 선언 버전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타입스크립트 버전 요구보다 현재 프로젝트의 타입스크립트 버전이 낮은 경우. 네. 라이브러리가 사용하는 타입스크립트 룰에 대한 버전은 과거의 버전일 수 있는데, 현재 타입스크립트 버전이 저희가 뭐 업데이트를 안 했거나 타입스크립트 버전 자체를 이제 전거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뭐 룰 자체가 변경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최신 버전을 사용하거나 라이브러리 타입 버전을 내리거나 아니면 디클레어 모듈 선언해가지고 라이브러리 타입 정보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임시적인 방법이죠. 근데 뭐 실제로는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바람직하다기보다는 실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였나 이 장의 후반부였나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업데이트 제공하지 않는 타입에 대해서 처리를 했거나 한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타입스 의존성이 중복되는 경우. 요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같은 라이브러리에 상이한 버전의 타입에 의존하는 경우.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에 그 다른 라이브러리에 의존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A와 B 라이브러리가 모두 C 라이브러리에 의존하는 경우, 그 A 라이브러리에는 최신 C 라이브러리의 타입을 적용했는데 뭐 B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 의존성에 대한 타입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명령어 자체는 아니고 여기서 그 해당하는 그걸 하라는 거죠. 입력하라는 거죠. 타입 선언의 중복을 추적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피어 디펜던시 같은 걸로 처리를 따로 하거나 또 이제 그 라이브러리의 의존성 관리에 대한 또 여러 해결책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뭐 타입스크립트의 내용 자체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일부 라이브러리는 타입 선언을 자체적으로 포함한다. 자체적 타입 선언은 보통 패키지.json의 타입스 필드에서 t.ts 파일을 가리킨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은 이 버전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과거 버전에 뭐 타입 선언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과거 버전으로 돌아가서 패치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식의 이제 번거로운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요 타입스에서 제공하는 타입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좀 더 관리 편할 수 있겠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의존하는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타입스크립트 버전과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일어날 경우 직접 뜯어서 수정해야 된다거나 번거로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템 45, 46에 대해서 뭐 의견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 타입스크립트 의존성
설치하는 거 시스템 레벨로 설치하는 게 뭐죠? 이 내용이죠. 이거 45 내용인데 책에 나와 있는 쪽인가요? 네, 책에 로봇 설치한다는 뜻 아닌가요? 네? 글로벌로 설치한다는 거 아닌가요? 개발자가 그거를 안 하고 디펜던시에다 설치한다는 거 아닐까? 책을 키고 있습니다. 230쪽 왼쪽이었죠. 230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글로벌로 설치한다는 거 같아요. 그냥 아, 글로벌로 디펜던시 네, 안 넣고 설치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 패키지.json 그 프로젝트 레벨에서 관리 안 하고 글로벌로 설치한다는 내용. 아, 감사합니다. 더 없으면 아이템 47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기가 그렇게 애매해서 아이템 47 공개 API 등장하는 모든 타입을 익스포트하기. 이게 그 요 장을 읽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키워드를 골라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냥 내가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거나 뭐 API나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만든다는 입장에서의 권고사항이죠. 라이브러리 메서드 타입은 어차피 추출하기가 가능을 하니까 처음부터 외부에 제공하자. 사용자들에게 괜히 번거로운 과정을 추가시키지 말고 그냥 제공을 처음부터 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템 48. API 주석의 TS독 사용하기. 타입 정보에 주석을 달 때 JS독을 사용하면 편집기에서 주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주석으로 달면 사용처에서 확인하기가 번거롭죠. 그 선언한 곳에서 직접 봐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은 타입 정보를 포함하지 말자. 타입 정보는 어차피 타입에 나와 있으니까 타입 정보 외에 주석으로 달 사항이 있으면 JS독을 달아주면 좋다. 그리고 이제 이게 타입 시스템 뭐 VS 코드나 이제 타입 시스템에서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해주면 좋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또 오해하면 안 될 게, 뭐, 그렇다고 이제 타입 외에 모든 사항을 주석을 다는 것도 좋지가 않죠. 그 경계를 적당히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으로 너무 많은 걸 설명하는 코드도 또 좋은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주석에 달면 적절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49, 콜백에서 디스에 대한 타입 제공하기. 디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디스를 만약 이제 다루게 되면은 타입스크립트에서 디스를 다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에러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 바인딩을 사용하거나 디스를 콜백에서 사용할 시에 맥의 변수에 디스를 추가하고 콜백 함수를 콜로 호출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디스에 대한 타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이죠. 디스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그렇다고 뭐 이게 디스가 그 실제 어, 네, 사용하는 곳에서 뭐 선언이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타입 정보를 넘겨주면 타입 시스템에서 인지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사용자의 콜백 함수에서 디스를 참조할 수 있고 안정성이 증가한다. 화살표 함수를 콜백으로 작성하고 디스를 참조하려고 하면 타입스크립트에서 문제를 잡아내겠죠. 화살표 함수의 특성 때문에 올바르지 않으니까.
아이템 47부터 49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타입스크립트 말고 자바스크립트 질문도 해도 되나요? 뭐, 일단 공유해 보시죠. 그 클래스 만들어서 인스턴스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그 메서드를 다른 변수에 저장했을 때 왜, 그러니까 인스턴스 메서드를 다른 변수에 할당했을 때 왜 undefined가 나오는지 원리를 모르겠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일까요? 네, 쪽이죠. 제가 여기 주석에 달겠습니다. 그, 이거 GT한테 물어봤는데 저기 함수에 기준값이 없어서 undefined라고 하던데요. 네? 그 함수에 그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undefined라고 하더라고요. GPT는. 이거 그냥 그거 아닌가요? 요 디스 값을 인식 못해서 그런가? 이걸 추각형으로 적어놔가지고 노출하는 데에서 디스를 받지 못하죠. 이 통값이 없어서보다는 디스 스코프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일단 책에서도 디스에 대한 문제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냥 정확한 동작 원리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게 공메타입니다. 아,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시죠, 그럼. 네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콜백 함수에서 디스 값을 사용해야 한다면 디스는 API가 일부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API의 일부가 된다는 게 혹시 무슨 말일까요? 어디 쪽이죠? 잠시만요. 찾겠습니다. 248쪽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줄. 콜백 함수에서 원, 그, 원 함수의 디스 값에 있는 디스, 이제 책을 보면 네, 콜백 몇 페이지라고 함수에서 했죠? 그 248쪽입니다. 콜백 함수에서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의 디스 값을 참조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디스 값은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나 어떤 코드의 어떤 스코프의 디스 값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디스의 타입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디스 자체도 API의 일부니까요. 이해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더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아이템 50. 오버로딩 타입보다는 조건부 타입을 사용하기. 저희 오버로딩으로 타입을 정의했던 게 이펙티브 타입스크립트에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뭔가 강의에서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먼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튼 오버로딩으로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그 오버로딩한 타입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어떤 합쳐져서 뭐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함수 타입의 입력이나 반환 타입을 다름에 있어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조건부 타입을 사용해서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아이템 51, 의존성 분리를 위해 미러 타입 사용하기. 이제 필수적이지 않고 선택적인 타입 의존성을 사용할 때는 구조적 타이핑을 사용하고 필요한 메서드와 속성만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의존성 라이브러리 대부분의 타입이 필요하다면 이 타입스 의존성을 설치해서 추가하는 게 낫다. 는 내용. 아이템 50, 51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면 52. 테스팅 타입의 함정에 주의하기. 네, 저희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타입스크립트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수를 실행만 하는 테스트 코드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반환 타입을 체크하는 것이 훨씬 좋은 테스트 코드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 실행이 잘 돼서 이제 실행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그 테스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뭐 표면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이 반환값이나 뭐더 자세한 타입 유효성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어떤 테스트할 뭐 메서드의 결과에 대해 타입을 지정하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더 정확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처럼 하면 불필요한 변수 아니죠. 여기서는 불필요하게 변수를 선언해주는 문제가 생기죠, 대신에. 왜냐면 이 값 자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유닛 테스트에서는 보통 이렇게 어떤 메서드를 체크하고 나서는 활용할 일이 없죠. 전체를 조금 더 체크를 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인테그리티 테스트인가? 통합 테스트? 통합 테스트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이 어설트 타입 제네릭에서 유효성을 체크를 해주면 이 불필요한 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거조차도 타입이 동일한지 체크하는 게 아니고 할당 가능성에 대해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객체나 함수 체크 같은 게 있어서 더 복잡한 결과를 내주는 어, 메서드 등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할당 가능성을 체크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1장, 2장에서 한참 확인했던 타입 시스템의 특성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조차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체크해주는 예를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디스 테스트 하기.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디스에 대해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디스를 테스트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디스를 테스트하려면 쉽지 않다. 어설트 타입, 위에서 사용했던 어설트 타입을 체크해봤자 디스는 의도대로 체크가 안 된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그 디피니션 파일에 이런 식으로 그 디스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게 되면 문제는 생기지 않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설계가 된다. 암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또 요것보다 더 넓은 범위로 그냥 어떤 API의 메서드나 어떤 거를 애니 처리를 버리면 이제 암시적으로 애니가 되기 때문에 타입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DTS 린트라는 추가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DTS 린트를 사용하는 이 형식을 적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면은 할당 가능성을 체크하는 대신 각 심벌의 타입을 추출해서 글자 자체가 같은지 비교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놓은 타입과 여기서 나온 그 추측된 타입 자체가 같은지 체크를 해주는 거죠. 편집기에서 타입 선언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링 또는 넘버와 넘버 또는 스트링이 다르다고 하고, 왜냐면 글자 자체를 보기에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 다르다고 하고, 또 이제 스트링과 애니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할당 가능함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자주 있죠. 근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DTS 린트는 눈으로 보는 것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과 애니는 다른 글자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체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 장에서 소개한 여러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52장까지 질문이나 나눌 말씀 있을까요? 사실 52장은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A님 발표가 문제가 아니라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테스트 뭔가 코드를 읽지도 못하니까. 네, 타입 스크립트 자체에 뭔가 한계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아이템 52장 자체에서도 어떤 명확한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한계도 알려주면서 그 적절히 사용해라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257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무슨 소리일까요? 이 코드는 그 내용이요? 네. 화살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의 타입을 테스트할 수 있음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화살표 함수면은 그 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위에 디스 화살표 요겁니다. 화살표 함수를 콜백으로 작성하고 디스를 참조하려고 하면 타입스크립트에서 문제를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화살표 함수는 자체적인 디스 스코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콜백 함수가 화살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 타입을 테스트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나요? 마무리할까요? 예. 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